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2021년 11월 11일이면 제척기간 만료 3일 전이죠. 3일 전에 통보해 놓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세전 적부심사 계속해서 볼게요. 사례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갑 회장님이 2011년 11월 달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2014년 11월 27일 날 갑의 손을 들어줍니다. 갑, 성소. 예. 2심에 대한 파기환송을 했죠. 아주 대단한 분이죠. 예. 11월 27일 날 성소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대법원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해온,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는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서 시의 자본을 증가하는 거래로 인한 갑이 이익을 본 케이스라고 보는 거죠. 이 경우에는 갑이 비록 임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기타 사회 유출, 즉 갑이 자기 개인적 이익 보는 것보다는 시의 자본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에 준해서,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대법원에서 보더라도 갑에게 이걸 상해처분하면서 너무하다, 기타 사회 유출을 준용해서, 이거 갑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정도 된다고 본 거죠. 거기에 맞춰서 소득 처분을 하지 않고 상속증여세법, 상정법 42조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42조의 2를 만들어서 따로 빼내서 포괄적 주식 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 증여세를 부과한다 해서 행정법 42조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있은 이후에 상정법 42조의 2가 만들어졌어요. 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유행 중에 8의 2를 만들어서 이런 경우를 또 감안해서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입법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2016년 12월 30날 이 행정소송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과세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세무서가 수부한 거죠. 그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16년 12월 30일 날. 그랬는데 이 세무서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21년 11월 11일 날 과세 재예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서 납세 고지를 합니다. 동시에 갑이 아니 왜 2016년 12월 30일 날 받자마자 과세제를 받았으면, 바로 했으면 내가 5년간 가산세하고 이자를 안 물었을 텐데 너무하지 않나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의신청을 하니까 그 세무서에서 그거는 알았다, 그럼 가산세는 제외해 줄게. 가산세는 제 감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갑은 아니다, 거기에 나가서 내가 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날짜를 11월 11일 날 함으로 해서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고 통지를 해서 한 거니까 이건 취소해달라, 부가처분 취소해달라라고 조지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청구가 언제 나왔나 하면은 2022년 5월 달에 들어온 건데요. 최종적으로 2022년 12월 7일 날 납세자 갑의 말이 맞다, 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냐 해서 갑이 이긴 사건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에 3예외 통지일 있잖아요. 이 정확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볼게요. 규정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 예고 통지, 예고 통지일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사이
3개월인 경우 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입니다. 그죠? 및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제적기간 만료일 사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 3개월도 안 남았어요. 3개월 이내인 경우가 되면 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예외적인 경우는 과세예고 통지는 세무서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데 자기들이 그러면 그 3개월 안에만 되면 그냥 통지를 해버리면 이 과세 적부심사는 하나가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정확하게 이 해석법 조문만 해석을 해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뭔 이야기예요? 세무조사 결과도 통지를 하고 앤더 과세예고 통지도 다 같이 했을 때 그때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이 조세심판원에서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례에서는 2006년 8월 14일이 정렬이 됐잖아요. 그러면 15년을 더해보죠. 제척기간 만료일은 15년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 그죠? 8월 14일이 정확하게 15년 후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척기간은 정렬을 한 날 있잖아요.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니죠. 정렬을 하고 정렬 신고 기한까지는 그 사이에 정여가 취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국세가 부과할 수 없죠. 근데 정여 신고 기한이 딱 됐잖아요. 그럼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되면 우리 현재는 정여를 했다. 그러면 정여 신고 기한은 정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가 신고 기한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2006년 8월 14일이니까 8월 14일에 속한 8월 31일부터 3개월이니까 11월 30일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2008년까지는 정여 신고 기한이요. 정여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2009년도부터는 개정이 됐어요. 2009년도부터는 지금 하는 형태로 정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2006년도니까 정여일부터 3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21년 11월 14일이 부가제척기간 만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15년인가요? 우리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상속정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이죠. 무신고나 부정행위가 끼면 15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15년. 이 15년이 기산일도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하니까 정확하게 2021년 11월 14일이 기간 만료가 되는 거예요. 2016년 12월 30날 14년 대부분 판례를 포함한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서 세무서에 보내줬어요. 근데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2021년 11월 11일이면 제척기간 만료 3일 전이죠. 3일 전에 통보를 해놓고 이거 3일 전에 통보가 넘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 국세청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무슨 소리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죠? 과세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 사이에 3개월 이내면 적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죠? 보세요.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하고 앤더 및 과세예고 통지를 같이 할 때 그때부터 제척기간 만료일 사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이게 예외 규정이 적용이 돼야죠. 조문도 그렇잖아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 등 하나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검수완박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해석 잘해야 됩니다. 완전히 밑이 아니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이렇게 했으면은 국세청 말이 맞죠. 그렇게 규정을 하면 국세청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3개월 안에 남겨두고서 통지를 하게 되면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해석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예고 통지를 두 개 다 한 날부터 만료 기간까지 3개월이 안 되면 그죠? 그때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맞습니다.
재무조사는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외의 기준을 둔 이유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재무조사 때문에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 경우에 특별하게 둔 경우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충분한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세하지 않다가 바로 직전에 가세 여부를 통지를 한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도 국세청의 과세 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럼 가면 어떻게 됐나요? 자, 상정법 35조에 의한 증여세는 내어야죠. 그런데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가서 이게 소득처분, 상여처분을 받지 않았으니 이제는 42조에 의한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럼 증여세 두 번 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증여세 상정법에 보면 이 35조하고 42조하고 여기에 다 두 개 다가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 큰 액수만 납부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이 둘 중에 큰 거를 이게 더 클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근데 이걸 취소가 됐잖아요. 다시 부과하려고 그러니까 14일 기간이 도과됐죠. 그래서 낼 필요 없이 이 35조에 의한 증여세만 낸 것으로 해서 갑의 완전한 승리가 됐다는 겁니다. 가세전 적부심사에서 우리가 볼 게 부가제적기간 적용하는 것도 봤고요. 또 증여세 신고 기한도 바뀐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세무조사 결과 통지하고 과세예고 통지를 다 같이 한 상태에서 3개월 이내가 돼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주식 교환인 경우에는 자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기타 유출로 봐서 소득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봤고, 그리고 그 경우에는 상정법 42조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상정법 35조와 42조는 서로 두 개 다 경합할 수 있는 경합되는 경우에는 고액의 증여세 하나만을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국세청에서 특히 상속정제인 경우에 15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툭 이렇게 과세예고 통지 날라오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혹여나 이 방금 설명드린 가세전 적부심사를 심사받지 못할 정도의 짧은 시간을 했다. 그러면은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올 때는 당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세법 전문가, 변호사나 세무사 또는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세전 적부심사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